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혹시 감기약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한 번도 안 드신 분들은 거의 안 계실 텐데요. 전 세계 어디에도 감기를 치료하는 약이 없는 거 아시죠? 우리가 먹는 감기약은요, 감기로 인한 증상을 완화하는 약입니다. 감기는요, 워낙 흔한 질병이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약을 사서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감기약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의약품이다 보니까 요즘은 편의점에서도 누구나 쉽게 구매가 가능하죠. 약국에서 구매한 약과 편의점에서 구매한 약의 경우는 같은 이름이라도요, 약의 성분이라든지 함량이 편의점에서 구입한 것이 적거나 다르기 때문에 효과적인 면에서는요, 약국의 약을 권해드립니다. 이건 일반 의약품에 대한 꼼수인데요. 편의점에서도 약국과 동일한 제품을 판매했으면 합니다. 감기약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보니까 오남용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잘못된 복용은 졸음이라든지 현기증, 두드러기, 위장장애, 간 손상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의심 가는 사항이 있다면 추측을 통해서 결정하지 마시고요.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린아이의 경우에는요, 성인에 비해서 약에 대한 부작용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 2세 미만의 영유아기가 감기에 걸린 경우에는요, 반드시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2세 미만의 아이의 경우에는요, 성인과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방받은 약만 먹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감기약을 먹을 때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료를 토대로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기약은요, 절대로 자몽이나 자몽 주스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자몽은 산이 강한 식품이기 때문에요, 감기약이나 알레르기 약에 쓰이는 항히스타민제, 진정제 등과 함께 복용을 하시게 되면 체내 흡수를 방해해서 약효를 떨어뜨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몽은요, 고지혈증 치료제나 부정맥 치료제 등과 함께 드시게 되면요, 이번에는 반대로 약물 효과를 과도하게 올려서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렌지 주스도요, 자몽과 유사한 성분이 함유되어져 있기 때문에 피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의하셔야 될 식품은 카페인 음료입니다. 커피나 홍차, 녹차의 카페인 성분은요, 중추신경계를 흥분시키기 때문에 종합감기약이나 소염 진통제와 같이 드시게 되면요, 불면증이라든지 현기증, 속쓰림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전에는 커피에 대한 이야기만 해드렸지만요, 카페인이 함유된 차나 음료는요, 모두 다 피하셔야 합니다. 카페인은 초콜릿이나 콜라에도 함유되어져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유인데요. 우유는 모든 약물의 흡수를 방해하고요, 약효를 떨어뜨리는 등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피하셔야 합니다. 우유나 유제품을 항생제와 함께 드시게 되면요, 항생제의 효과를 떨어뜨려서 염증이 치료가 되지 않는다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해열 진통제는 종합감기약과 함께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종합감기약 속에 이미 해열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해열제 성분이 중복되어서 과량 복용하시게 되면요, 간이라든지 심혈관계, 위장관계 출혈 등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가 있어서 임의로 약을 추가해서 드시게 되면요,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감기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같은 성분이 중복되지 않는지 제품 용기나 첨부 설명서를 확인을 해 보시고요, 약물 과다 복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같은 약을 드신다 하더라도요, 약효가 느껴지지 않는다거나 또는 빨리 낫고 싶으셔서 한꺼번에 2번 드셔야 될 양을 한 번에 드시는 행위는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애주가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석 잔 이상의 술을 마시는 사람의 경우에는요,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게 되면 간이라든지 위장에 큰 출혈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음주 후에는 감기약을 드실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하신 후에 복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은 감기약을 처방받으실 때
항생제를 같이 처방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항생제는요, 증상이 나아졌다 하더라도 중간에 복용을 중단하시게 되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감기약은요, 증상이 나아지게 되면 복용을 중단해도 괜찮지만요, 항생제는 세균성 감염이 있는 경우에만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사용되어지는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요, 개인 마음대로 복용량을 줄인다거나 중단하시게 되면요, 균이 죽지 않아서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항생제의 양을 많이 늘려야 된다거나 더 강한 항생제를 써야 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요, 꼭 항생제의 경우에는 증상이 호전되었더라도요, 처방받은 대로 끝까지 복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차례 복용을 해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요, 복용을 중단하시고 약을 구매한 약국에 문의를 하셔서 다른 약을 처방받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어린이는요, 어른과 달라서 감기약도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린아이의 경우에는요, 아스피린 복용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해열 진통제를 과량으로 먹이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해열제라든지 항염증 약으로 쓰이는 아스피린을 어린아이가 복용할 경우에는요, 라이 증후군이라고 해서 독감 등의 바이러스 감염을 앓고 난 직후에 뇌와 간에 병변이 생기고 혼수 상태가 나타난다거나 구토, 경련 등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는 이 질환이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어른 감기약을 잘못 쓰게 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먹어도 안전하다라고 증명된 해열제 성분은요,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이지만요, 이것도 과량 먹게 되면 간 손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알려준 용량 용법대로만 먹이셔야 합니다. 어른 감기약을 쪼개거나 나누어서 먹이시면 안 되는데요. 어린이는 어른의 축소판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아과가 따로 있는 것이죠. 어른과 다르게요, 어린아이가 먹게 되면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성분도 있기 때문에요, 어른 약을 쪼갠다고 해서 어린이 용량으로 정확히 맞는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알약이라든지 캡슐제는요, 7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는요, 먹이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아이들은 알약이나 캡슐제를 잘 삼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잘못해서 기도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기도를 막아서 질식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알약을 잘 삼키지 못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요,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의사나 약사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에 복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감기약을 재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증상에 따른 복용법을 임의로 생각하셔서요, 약을 먹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경우에는요, 전과 비슷한 증상이 있다라고 해도요, 전에 처방받은 약을 임의로 먹이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복용한 후에 남은 약은요, 영유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셔야 되고, 가능하면 오래 두지 않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약은요, 그냥 쓰레기통이나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시지 마시고요, 가까운 약국에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리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은 감기약을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될 내용을 식약처에서 알려주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전해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